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묵은 아이들을 다시 바람을 좀 쏘여주고 있습니다. 자, 파란 꽃이에요. 일부러 파란 꽃을 설정을 했고요. 요건 연습 삼아서 한 자수입니다. 여기에는 좀 드문 자수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한두 번 하고 마른 거지만, 요게 지금 입체감이 있어요. 볼록볼록합니다. 이게 퍼프 세틴 스티치라고 해서 이 속에다 솜을 넣고 세틴 스티치를 완성한 거고, 뭐 피시본 스티치, 크레탄 스티치, 뭐 이걸 또 컵 스티치라고도 합니다. 뭐 엎어놓은 것처럼 볼롱하다고 해서 여기에서 조금 다른 게 보이죠. 제가 귀여워하는 벌레들입니다. 요 이름은 멋조롱이라고 합니다. 딱정벌레죠. 멋조롱이 딱정벌레. 요 실제 모습을 보면 엄청 반짝반짝하고 정말 이쁜 녀석이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장수 하늘소만 보다 더 얘는 멋스럽고 아주 귀족적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분포하는 데가 아주 우리나라 높은 산에서 분포를 하고, 또 그런 데다 야행성이라서 밤에만 볼 수 있다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먹이도 먹이가 뭐 달팽이, 뭐 지렁이. 자, 이 말이 나오니까 어때요? 얘는 벌써 그러면 땅 위를 기어다니는구나. 날개는 달려있지만은 날 수가 없고 태화가 됐구나. 밤이니까 굳이나 나를 필요도 없고, 또 먹이 자체도 그러니까 이 진화됐던 것들이 태화가 돼서 날지는 못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뭐 5월 달에 얘네들 왜 벌레들이 다시 이렇게 성충 날개 달린 애들로 되잖아요. 이게 5월 달에 성충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5월 달 얘로 선정을 했고요. 보니까 제가 2년 전 오늘 이거를 제 카스에 올렸더라고요. 카카오 스토리에. 그래서 그 날짜에 그냥 오늘도 또 그 날짜라서 제가 이 아이를 좀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제가 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식당에서 일해보거나 같이 있어보기는 처음이고, 또 저는 이제 많이 먹으러 다닌 편도 아닙니다. 워낙에 외식을 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랬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식당에 있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죠. 만나는 게 아니라,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니까 그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보게 되죠. 멀리에서 창문 밖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통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명수가 더 중요해졌어요. 4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했고 하니까는 그 명수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제 그 명수를 하다 보니까 한 테이블은 4명이 앉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명 이상 못 모이니까 어차피 한 테이블이 딱 4분이 정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5분이 오면은 한 테이블이 아니라 2테이블 떨어져서 앉게끔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가운데 가드도 치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코로나 되기 이전에도 사람이 식사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3인분, 4인분, 1인분 같은 경우 좀 드물게 그냥 백반집 이렇게 파는데, 그 인분수를 정해진 거는 가게에서도 손해가 안 보고, 또 파는 양, 또 일손도 내가 그 정도면 되겠다라는 게 책정이 된 것이고, 또 누군가가 오셔서 드셨을 때 모자르지 않게끔 먹을 수 있는 양이 인분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정도는 먹어줘야 가게에서도 짜증 안 내고 힘들지 않고 그래도 자기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하게 비싸게 받는 집도 있지만, 비싸게 받고 있는 거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씩 5분이 오시고 2테이블을 앉으시고 4인분을 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2개 앉으면은 2테이블의 상을 보게 되죠. 그쵸? 그런데 보통 이 음식을 시키실 때 4인분을 시키시고, 한 분이 드시고 오셨다거나 한 분은 조금 먹는다거나 한 분은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진실이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이서 4인분을 시켜서 드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장 입장에서는 참 이게 대량난감한 거거든요. 5인분을 팔아야 내가 그때에 드는 인건 비용이라든가 그때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드시러 오신 분은 진짜 한 사람이 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양이 적으니까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식사하러 온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저는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좌석버스나 한참 전에 좌석버스에서 문제가 생긴 게, 어린 아이들이나 업고 있는 아이, 이런 것들은 좌석비가 좀 비싸잖아요. 제가 벌써 타본 지가 몇 년 됐는데 좌석비가 예를 들어서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아이들을 하나 업고 오거나 안고 오고, 조그만 애들이라고 안고 오고 하면은 좌석 비용이란 것은 우리가 입석하고 다르게 자리값을 내는 비용이라서 좀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좌석 비용은 비싸죠. 그랬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무릎에 앉히든 뭐 옆에 뭐 비었으니까 자리에 앉히든 그 좌석은 사용하게 돼 있는 것이고, 옆에 사람이 앉아도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게 뭐 초등학생 6세 이하는 뭐 좌석비 그대로 어른 비용을 받는다거나 반값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비일비재하게 싸우게 되니까. 왜? 정말 키가 큰 아이인데 아직 학교 입학 안 했어요 하고 좌석비를 안 내고 승차를 했으니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연령 제한을 두고 그렇게 했는데, 이 식당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어떤 규칙이나 예의는 아닙니다. 본인이 그냥 이거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아무런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은 이것은 식당에서 4분이 오셔서 5분이 오셔서 인분수를 줄여서 주문을 하고 반찬은 리필하고 그리고 앉아서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승차를 했는데 본인은 아직 뭐 6세 이하니까 안 낸다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규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일상이고 예의잖아요. 이런 예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리고 굉장히 큰 아이들이었습니다. 아기들도 아니었고 초등학생도 아니었고 조금 더 큰 아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다라는 변명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 아이가 지능이 떨어졌든 지능이 훨씬 높았든, IQ가 높다고 해서 지능이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은 뭐 따블값을 낼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지능이 낮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 사람은 그냥 인간으로서 내 새끼로서 가족으로서의 일원일 뿐이지, 지능이 낮다고 해서 그 자리값을 덜 낼 필요도 없고 음식을 하나 덜 시킨 거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면은 아주 어린아이 빼고는 다 승차비를 내듯이 식당에 와서도 비싸서 정말 비싼 데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생활에서 모자른 돈이면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만약에 정말 그 아이가 모자란 아이라면은 부모 스스로가 그 아이의 자리매김을 계속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모자라니까 나눠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뭐 한다. 자꾸만 아이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아이한테 자리매김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요, 5인이 와서 4인을 시킨 것, 소위 이제 처음에는 좀 속여서 시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분들이 가시고 나서 들었는데, 아이들이 모자라다는 건 정신적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자라서 1인분을 덜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아이가 모자라면은 어디가 지체장애나 정신장애가 되면은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한 사람의 자리를
먹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그 아이가 못 먹어도 한 숟갈, 밥 숟가락 한 숟갈만 먹는 아이들에도 그 아이에게 그 밥 한 그릇을 똑같이 정상인과 함께 차려주어서 그 외부에서 집안에서는 엄마 아빠가 충분히 보호해주고 그 아이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외부에 나와서는 그 아이의 자리매김은 딴 사람이 볼 때도 어떻게 됐든 자신이 스스로 아무리 모자라서 나갔어도 나도 딴 사람과 똑같이 밥 한 그릇을 놓고 먹는다는 것 정도는 보여주는 거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은 다른 데 가시면은 또 인분수를 줄여서 식사를 하시겠죠. 그게 낭비를 더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게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 생각을 제가 말하는 자리라서 이렇게 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아주 어린아이 등에 업은 갓난이나 아니면 6세 이하 진짜 무릎에 앉을 수 있는 아이 말고는 좀 등치가 있고 하면은 그 아이도 승차비를 내고 또 뷔페에 가서도 머릿수만큼 뷔페 비용을 내듯이 그런 데 가서도 그 적은 아이의 소량에 대한 금액을 내듯이 이런 일반적인 음식점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거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굉장히 여러 가지일 거예요. 내가 먹을 때는 좀 줄여서 먹을 것 같고 남이 먹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가 언제나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했다면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얘기 못하고 끙끙거리고 그럴 바에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해주는 게 또 가장 정당한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고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자, 어제 그분들 때문에 생각을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중도덕이고 그런 무임승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었는데, 자리매김이라는 것은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자라서는 본인이 하겠죠. 자, 우리 스스로가 다 그 자리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퇴화된 날개로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고유 보호종 멋조롱이 가지고 멋조롱이 딱정벌레 가지고 또 오늘도 잔소리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오늘도 축복 받으시고요. 내일도 축복받기 위해서 오늘의 축복을 충분히 남한테 퍼주고 내일도 받자고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